안녕하세요. 휴먼사회복지학을 가르치는 선생 어대훈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20회 사회복사 1급 국가시험 대비를 위한 제 강의 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어느덧 제가 사회복사 1급 강의를 시작한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나이로는 20살이 된 거죠. 그래서 올해는 내년 수어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 우리 수강생분들을 위해서 평상시보다 좀 많은 그런 비용을 저희가 들여서 돈을 많이 좀 써가지고 수강생들에게 특별한 선물들을 많이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이벤트 선물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리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먼저 이제 강의 순서인데요. 시간이 길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순서를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 20회 대비 제 강의 일정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 5년간 우리 1급 시험 합격률을 한번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제 역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해왔고 또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제가 20년이 됐는데 그 기념 빅 이벤트 내용들도 소개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강의 일정 전체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7월에 다빈치 코드, 이번에 새로 편입된 이제 정규 강의입니다. 말 그대로 많이 자주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각 과목, 각 영역별인데 우리가 이제 시험 과목은 3과목 제도죠. 그리고 3과목 안에 8가지의 영역이 있죠. 그 8가지 영역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전공 과목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공 과목으로 적용을 하면은 제가 각 과목별로 10문제씩을 엄선하거나 또는 제가 직접 출제를 해서, 대부분은 기출문제인데 다빈출에 맞게끔 제가 별도로 출제한 문제가 일부 속해 있습니다. 일부.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고 풍부한 해설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번에 처음으로 정규 강의에 편입을 시켰고 상당히 또 합격률을 높이는데 많은 기대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빈치 코드 강의가 이게 4일이에요. 일주일에 이제 한 번씩 하거든요. 4일이고, 그 다음 이론 강의는 일주일에 2번씩 합니다. 근데 이제 9주이기 때문에 이제 18일이 되고요. 그 다음 핵심 요약 정리는 4주라서 이제 8일이 됩니다. 8일. 그리고 핵심 기출문제하고 실전 모의고사가 이제 5주 해서 10일이 됩니다. 10일. 그리고 시험 일주일 전에 하는 실전 대비 최종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는 실제처럼 시험 보시고 하루는 제가 또 하루 종일 해설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총 이제 합쳐보면은 이게 42일이 될 거예요. 제가 더하기를 해갖고 왔거든요. 42일이 될 겁니다. 제가 이제 강의하는 것은 여러분이 실제 모의고사 보는 그날을 제외하고 41일을 강의하는 겁니다. 제 강의 일수가 41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7월에 다빈치하고 그 다음에 이론 강의 이어가고 핵심 요약하고 그 다음에 문제 제 책으로 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험 일주일 전에 최종 모의고사, 이게 제 강의 일정입니다. 네, 이제 다빈치부터 하나하나 좀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빈치 코드는 지금 각 과목, 우리가 이제 3과목이고 8영역이죠. 근데 이 8영역이 우리가 실제로 전공 과목들입니다. 전공 과목들. 그 중에서도 정말 시험에 매우 자주, 그리고 매년 나오는 것들. 다빈치에 해당되는 것들은 매년 시험에 나오거나 아니면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겠죠?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여기에 나오는 문제가 이제 80개예요. 제가 80문제, 10문제씩 이제 했거든요. 그러면 80문제 이거 잘 공부하면 80문제만 맞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내용에서 한 문제 이상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알아야지만 거기서 연결되는 다른 내용들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파생되는 내용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80문제만 맞는다? 이게 아니에요. 난 다빈치를 다 했으니까 80문제는 일단 맞았구나. 그러면 플러스 40개 이상만 더 맞으면 합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이것만 잘 잡으셔도 제 생각에는 충분히 100문제 이상 맞으실 수 있는 실력인데, 중요한 거는 복습을 잘 하셔야죠.
이거 뭐 수업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바로 실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제가 수업한 내용들 일단 오시기 전에는 뭐 하셔야 돼요? 풀고 와야죠. 그래서 제가 순서를 미리 알려드릴게요.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그러니까 4일 수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첫날에는 OT 하고요. 그 다음에 1과목 해요. 1과목. 1과목은 2개잖아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하고 조사론이죠. 그 다음에 2주차에는 2과목, 3주차에는 3과목을 수업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OT하고 20문제, 그 다음 2주차에는 30문제, 3주차도 30문제, 총 80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막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습을 해오겠죠. 한두 번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읽고 오겠죠. 전체 페이지가 1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책의 분량이 이렇게 적습니다. 1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얇은 건데 여러분들이 그 수험가를 보시면은 수험서도 되게 많은 경우가 있고 수험서가 적은 경우도 있고 왜 수험서의 권수도 차이가 나고 또는 수험서의 전체 페이지를 비교하면 뭐 어떤 수험서는 뭐 5,000페이지에서 6,000페이지가 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다 합치면 그 페이지를 그죠? 제 책은 이제 한 2,000페이지 내외가 되거든요. 다 합치면 그랬을 때 많은 거를 공부해서 나쁠 건 없겠지만 그 많은 것을 다 공부할 수 있는 그렇게 넉넉한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가지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급을 20년째 가르치면서 그런 분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효율적으로 해서 얼마나 고득점까지 갈 수 있는가 이거를 제가 또 강조를 드릴 겁니다. 분명히 적게 공부한 것 같은데 점수는 더 많이 나오고 있다. 이거를 강조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주차 때 OX 보는 거예요. 그래서 3주간 강의하고 여러분들은 복습 열심히 하시고 물론 오시기 전에 풀고 한번 읽고 오시면 그 강의 효과가 더 커지시겠죠. 자, 그랬을 때 OX를 몇 문제 본다고요? 200문제 봅니다. 200문제. 그래서 2교시에 걸쳐서 볼 거예요. 100문제 보고 쉬는 시간 갖고 또 100문제 보고 그렇게 해서 200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또 쉬는 시간 갖고 또 2교시에 걸쳐서 제가 100문제 해설, 100문제 해설 이렇게 할 거예요. 참고로 다빈출 이후에 이론 강의에서부터 이루어지는 OX 모의고사는 그때 제가 답을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 OX에서 X에 대한 해설만 합니다. 그러니까 X에 대한 해설만 한다는 게 뭐예요? X를 바로잡아 주는 것만 합니다. 거기에서 뭐 자세한 해설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O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맞는 말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X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뭐가 틀렸는지 알아야죠. 그리고 선생님이 틀리게 할 때 어떠한 것들을 틀리게 하고 있구나. 이거를 감 잡으셔야 돼. 이 감을 잡으시면 객관식 자체에 이제 또 유리한 부분이 생기거든요. 자, 그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이 복습을 많이 하고 오셔가지고 요 범위에서 불과 한 1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범위에서 200문제를 내서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장학금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휴먼 장학금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자세하게 하겠지만 장학생 되시고요. 제일 잘 보시면 95점 이상으로 이제 5만 원 장학금 받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또 상장도 드릴 거고 그래서 그런 욕심을 좀 가지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만 하는 거고 4일간 진행이 됩니다. 4주차 수업인데 4일 동안 진행되는 그런 수업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이론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론 강의는 가장 긴 수업이 되겠죠. 그래서 제 책이 이제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3권으로 된 것은 1교시 1과목, 2교시 2과목, 3교시 3과목.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과목 제도가 바뀌고 나서 제가 이 책을 처음 만들 때 저는 각 영역별로 8권의 책을 만드는 것과 그 다음에 각 과목별로 3권의 책을 만드는 것 중에서 저는 각 과목별로 3권의 책을 만드는 것이 학생들에게 보다 더 효율적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책을 써도 선생님이 책을 잘 써주기만 하면 합격 이상 고득점을 받는 데에도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좋게 판단해가지고 저의 어떤 3과목 그래서 3권의 방식을 또 나중에 따라오신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렇지 않고 또 8권의 책
그러니까 이거는 각 영역별이죠. 8권으로 되어 있는 책들도 있습니다. 분량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페이지로 하면은 이게 얼마나 차이 나는지 제가 뭐 세보진 않았지만 아마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 책이 3권이잖아요. 3권. 그럼 이 3권의 책인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고득점으로 합격하신 분들, 줄였습니다. 고득점으로 합격하신 우리 학생분들하고요. 이런 분들하고 그 다음에 떨어지신 분들 있죠. 떨어지신 분들, 불합격하신 분들 간의 차이가 있는데 너무나도 비슷한 차이가 오랫동안 이어지니까 어때요? 제가 일반화시킵니다. 너무나도 비슷한 것들이 오랫동안 이어지니까 일반화시킬 수 있죠. 그랬을 때 이 고득점으로 합격하신 분들이 정성스럽게 써준 합격 수기를 보면요.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아요. 선생님이 수업한 내용만 복습하는 것도 힘들었다. 또는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는 것도 힘들었다. 근데 그분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분들의 결과는 고득점으로 합격하시죠? 저희 카페에 들어오시면 합격 수기 엄청나게 많아요. 한번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8권이 아니고 제 책 3권이죠. 3권. 그럼 학생들이 이 책은 왜 이렇게 작어? 양이 적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의문 갖고 이제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전문가이고 정말 우연치 않게 제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사 1급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한 선생인데 어쨌든 얼마나 많은 경험을 쌓았고 제가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겠습니까? 이거 갖고도 넘쳐. 자, 그래서 고득점으로 붙으신 분들이 이거 그리고 이 안에서 제가 또 뭐예요? 더 줄입니다. 더 줄여. 또 줄인다고요? 안 그래도 줄인 책인데 더 줄인다고요? 더 줄입니다. 수업 시간에 그래서 제가 버려드리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아까 우리 다빈칠 같은 거. 그 다음에 다빈칠 플러스 이것까지는 해야 된다. 이것까지는 꼭 해야 된다. 정해져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정말 고득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만 하시고 그냥 무난하게 안정적인 합격만 원하시는 분들은 안 봐도 된다. 분류해드립니다. 아셨어요? 이 안에서도 버리는 거, 그 다음에 꼭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해야 안정적 합격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고득점 목표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거, 또는 고득점이 목표라면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리면서 갑니다. 이 안에서도 더 줄인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것만 열심히 따라왔다, 다 따라오지 못해도 고득점 합격하신 분들이 많고요. 합격 수기를 보시면 다 자기 그 성적표 있잖아요. 성적표를 다 캡처하셔가지고 같이 올리십니다. 근데 이쪽 시험에 떨어지신 분들은 시험 보기 전부터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아직 시험 안 봤어요. 시험 보기 전부터 뭐 이론 수업 때부터 막 질문해요.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 외에서 나오면 어떡하죠? 또는 선생님의 책 밖에서 나오면 어떡하죠?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늘어나시더라고. 이게 이제 나중에 핵심 요약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더 늘어요. 불안하대. 선생님이 이거 책 너무 얇고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뭔가 그 기출문제를 보면 선생님 책이 없는 것도 있고 불안하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분에게 질문합니다. 제가 하라는 건 하셨나요? 제 책은 다 보셨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건 심리의 문제거든요. 제가 다 심리를 이해하죠. 그래서 일단 고득점으로 합격하시는 분들은요, 심리가 단순합니다. 저 선생님이 전문가고 전문가가 쓴 책으로 전문가가 강의를 한다. 그럼 그분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리고 100%는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따라가려고 하면 잘 보겠지. 근데 그렇게 따라왔더니 그냥 합격이 아니라 고득점 합격이네. 제가 이제 고득점이라고 인정해 드리는 건 160개 이상. 160개 이상이면 제가 아이고 고득점으로 붙으셨네요 라고 이제 개별적으로 칭찬해 드립니다. 자, 근데 이 불합격하신 분들은 120개 미만이잖아요. 제 책 말고 딴 데서 나올까 봐 걱정하셨죠? 근데 그분들의 걱정에 모순이 있거든요. 모순, 그게 뭐냐면
이것도 안 보면서 걱정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세 권에 있는 내용마저도 왜 선생님이 그 안에서 또 버려주고 줄여주는가? 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그것만 해도 사회복지학을 우리가 뭐 4년 전공했든 2년 전공했든 또는 뭐 저처럼 뭐 이제 그 대학과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에서 뭐 6년 이상을 전공했든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다 중요하고 어느 교수한테 어디에서 무슨 책으로 배워도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있죠. 그것만 하기에도 상당히 양이 많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줄여드리고 그리고 제가 노량진에서 강의를 하고 정말 이 정상의 자리까지 올라오는 그런 과정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선택할 때 뭐 선생님 뭐 무엇을 보고 선택할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수험생들 뭐 그것이 공무원이든 뭐 사회복사 1급이든지 간에 수험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공부할 양을 줄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노량진의 일타 강사들은 대부분 공부의 양을 막 넓히지 않아요. 최대한 줄여주고 줄여준 것을 자기 걸로 잘 만들게끔 반복 학습을 잘 시켜준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또 이것도 장학금 있습니다. 장학금인데 총 800문제, 총 800문제를 보고요. 800문제를 보고 이 800문제가 왜 800개냐면 9주 수업이잖아요. 그럼 1주차부터 9주차까지 있겠죠. 그러면 첫 주는 OX 모의고사를 안 봅니다. 1주차 때 토요일, 일요일 공부했죠.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2주차 1교시 때 100문제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2주차에 수업한 내용을 3주차 1교시 때 100문제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시험 범위는 바로 전 주차에 토요일, 일요일 공부한 내용, 그게 시험 범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800문제가 되겠죠. 800문제고 이게 가장 긴 수업이기 때문에 장학금도 2배 많습니다. 이번에는 이론 강의에 이어서 핵심 요약 정리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사랑해주는 그런 이제 책이고요. 또 강의이기도 한데 두꺼운 기본서를 보면 일단 자신감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아이고 내가 이걸 언제 다 보나 싶기도 한데 이 핵심 요약 노트를 보면은 어떻게 그 중요한 내용들이 이 얇은 책에 집약돼 있을까? 그래서 교재의 그 분량이 전체적으로 한 작년 책 기준으로 28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올해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본문 있죠. 실제로 공부할 내용만 있는 거, 머릿말, 목차, 합격수기 이런 거 빼고 실제로 공부하는 본문만 하면 250페이지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책은 뭐 핵심 요약인데 막 400~500페이지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핵심 요약 같지가 않고 어쨌든 줄였거든요. 제 공무원 핵심 요약 노트는 더 적습니다. 200페이지도 안 돼요. 근데 정말 오랫동안 학생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이제 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약 노트는 마지막에 시험장 갈 때 들고 가는 책이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회독수를 증가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회독수를 높이기 위해서 제일 유용한 책이 뭐겠습니까? 수험생들에게는 핵심 요약 노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빠르게 회독할 수 있게끔 또 강의를 통해서 도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본인이 혼자 읽어도 읽히는 거죠. 그리고 시험 막판에 가면 얘 한 권을 한 번 보는데 2~3시간 이상 안 걸립니다. 그만큼 익숙해지는 거죠. 무섭습니다. 1시간도 안 걸린다고 하는 그런 합격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주요 내용별로 이제 쭉 복습을 합니다. 복습을 하고 1주차부터 이제 4주차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주차에 공부한 내용을 2주차에 OX 보고 그러면 이제 OX가 3번 되겠죠. 그러면 이제 300문제가 되는 거예요. 역시 이제 휴먼 장학생 시상도 하고요. 이 핵심 요약 같은 경우에는 단권화하기에 가장 좋고 제가 어느 걸로 단권화를 하라는 그러한 뭐 강요 같은 말 그런 조언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해주는 얘기를 조합해 보면 단권화로 가장 많이 쓰는 책이 핵심 요약 노트더라. 그리고 시험장 갈 때 우리 사회복사 1급 우리 학생분들은 뭘 들고 가시냐면 요 핵심 요약 정리 요 책 한 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제가 최종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할 때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2페이지짜리 프린트를 나눠드려요. 예, 그래서 그 2페이지짜리 프린트 나눠드리거든요. 요거 가지고 가십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또 많이 강조합니다. 시험 보는 날 기본서 두꺼운 거 다 들고 가시는 분들 막 등산 가방에다가 아이고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안 보세요. 같이 가셔도. 예. 그래서 핵심 요약 노트하고 이 프린트인데 이 프린트는 제가 10번 이상 읽게 합니다. 시험 보기 전에 10번 이상을 읽게 하고 예. 시험 볼 때 생각이 나야 되니까 예.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곤하지 않아서 쉬는 시간이나 이제 우리 1교시 전에 만약에 내가 좀 컨디션 괜찮다 그러면 이제 빠르게 핵심 요약 노트를 흩는 거죠. 그렇죠? 그런 용도로 쓰는 또 책입니다. 많이 또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문제풀이 과정입니다. 다 제 책으로 하고요. 핵심 기출문제를 600문제 제가 엄선해서 수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상세한 해설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출제한 문제와 과거 그 8회 이전에는 시험 문제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9회 시험 때 엄청난 이제 사건을 치르고 나서 그때 시험 문제가 공개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그 8회 이전의 기출문제 중에서 제가 살린 것들이 아주 일부 있고 대부분은 제가 출제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문제, 합이 1000문제가 되겠죠. 이 1000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습을 해오십니다. 문제풀이가 책으로 주어지는 수업인 경우에는 예습이 생명이에요. 이건 다른 시험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제풀이가 내가 미리 공부할 수 있는 책이 있고 그 책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그러면 예습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첫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하루에 100문제씩 수업을 해요. 100문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공 과목으로는 4과목 그리고 시험 제도로 하면은 4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럼 100문제 풀고 답 맞춰 보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맞은 것은 굳이 안 읽어도 되고 그 다음에 찍어서 맞았거나 또는 틀렸거나 그런 것들은 좀 더 지문과 해설을 자세히 읽고 오고 그리고 수업을 듣고 그 수업을 들을 때에는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런 수업이 문제풀이 수업인데 여기서도 또 우리 학생들이 불필요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 600문제의 핵심 기출 문제가 있잖아요. 이걸 부족하게 느끼시는 분 또 계세요. 제가 좀 전에도 불합격자들이 하는 고민, 걱정 얘기했죠. 근데 성격을 우리가 바꾸는 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선생님을 믿으시면 되는데 그게 또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많은 합격자들이 고마워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의 기출문제를 다 풀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공개된 기출이 지금 9회부터 19회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11회분이죠. 11회분. 그럼 이게 2200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물론 그 전에는 240문제의 어떤 또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넘습니다. 2200개가 넘어요. 시험 문제가 300문제였다가 240문제였다가 그 다음에 현재의 200문제로 문제수가 줄어온 겁니다. 원래부터 200개가 아니었어요. 자, 그럼 이거를 다 풀어보면 이 안에는요. 정말 평생 한 번 볼까 말까 아니면은 1급 시험 역사상 딱 한 번만 나오고 다시는 나오지 않을 문제들도 이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틀리라고 내는 문제 그냥 만점 방지용 문제들이 항상 매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9년 동안 사회복사 1급 시험에서는 그 많은 합격자들 중에서 단 한 명도 만점 받으신 분이 없습니다. 제가 이 문제들 중에서 9회에서 19회거든요. 9회에서 19회 중에서 제가 600개를 엄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만든 400문제도 대부분 다 비슷한 내용들을 좀 다르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여러 문제 형태, 또 긴 문제, 짧은 문제 다 경험해 봐야 되니까. 결국엔 복습이에요. 이것만 해도 아까 봤죠? 고득점 160점 이상의 고득점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굳이 여러분들이 또 별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각 회차별로 200문제씩을 다 풀어보실 이유가 있을까요? 그걸 걱정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어려운 길을 가시고 결국에는 합격하기 힘든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많은 합격자들은 고마워한다니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줄여줬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시간 낭비, 그리고 괜히 안 봐도 되는 문제들을 보면서 생기는 그 스트레스, 이거를 없애줬는데 이상한 걱정하지 마시고 좀 하라는 것만 잘 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더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지금 첫 문제 있죠. 첫 문제. 그 다음 마지막 최종 모의고사가 200문제입니다. 예. 첫 문제, 그 다음 마지막 최종 모의고사 200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OX 모의고사를 다 합치면 1300문제거든요. OX 모의고사를 다 합치면 1300문제인데 OX 1300문제는 오지선다로 환산을 시키면 260문제가 돼요. 우리 오지선다가 이제 지문이 5개 아닙니까? 그래서 OX를 오지선다로 환산시키면 260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과 수업을 통해서 전해드리는 문제가 총 몇 문제입니까? 1000문제, 200문제, 260문제 오지선다로. 그러면 1460문제가 되겠죠? 그것만 다 하기도 힘드시다니까. 예. 여기서 뭘 걱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걱정할 건 선생님이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텔레비 보지 말고 공부 좀 해야지, 술 먹지 말고 공부 좀 해야지, 뭐 게임하지 말고 공부 좀 해야지, 이걸 걱정하셔야지. 이거를 하라는 걸 안 하시면서 이상한 걱정만 하시고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과정입니다. 제 수업에 백미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 최종 모의고사는 시험 일주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날짜가 공고가 되죠. 공고가 되면 이 일정도 저절로 정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 일주일 전 토요일에 똑같은 우리 시험 입실 시간부터 잠깐 기다렸다가 감독관들 들어오고 시험 보고 쉬는 시간, 시험 보고 쉬는 시간, 그 다음에 점심시간 시험 보고 집에 가시는 거거든요. 지난 19회 시험 때는 코로나19라고 하는 특수 상황 때문에 점심시간을 배제하고 갔는데 아마 내년에 정상화 된다 그러면 이 시간대로 가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오후부터 이제 늦은 저녁까지 제가 해설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는 마지막 조언, 그 다음에 이제 꿀팁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제가 10번 이상 읽으라고 하는 건데 2페이지짜리 종이에요. 2페이지짜리 종인데 그거를 제가 10번 이상 읽고 들어가고 시험장 갈 때 꼭 가져가고, 시험장 가서 핵심 요약 노트나 어떤 공부하는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프린트를 더 봐라. 그리고 명상을 해라. 이렇게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게 있는데, 학생들이 너무나 이제 고마워하시고 합격 수기에도 이제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분들께서 감사함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일단 실전을 대비한다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실제 시험과 유사한 환경에서 똑같은 시간 문제를 본다. 근데 대부분은 제가 출제한 이 최종 모의고사 점수보다 실제 시험장에서 획득하게 되는 점수가 거의 대부분은 높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 선생님이 내는 모의고사 점수하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점수 있죠? 실제 시험 점수. 그럼 이 중에서 어느 게 더 높아야 됩니까? 또는 어느 게 높은 것이 정상입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이거죠. 당연히. 얘가 높아야 돼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제가 이제 사회복지직, 보호직, 공무원 강의도 같이 하고 있죠. 같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쪽에서는 제가 이제 최고의 자리에 올라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중요한 건 제가 매월 내는 이 방문각 전국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럼 방문각 전국 모의고사 문제를 제가 매월 출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학생들한테 미리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월 보는 방문각 전국 모의고사 사회복지학개론 시험 점수의 평균을 내봐라. 평균. 그럼 방문각 전국 모의고사를 만약에 내가 8번 봤다. 8번 봤는데 8번의 평균 점수가 나오겠죠? 그 점수하고 실제 공무원 시험 당일에 가서 본인이 획득하게 되는 사회복지학 개론의 점수 비교해봐라. 확률적으로 99.9% 실제 시험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그 시험에 특별히 뭔가 어마어마한 일이 있어서 그 시험이 너무 어렵게 나오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실제 시험 점수가 높은 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수험 과정이 힘들어요? 시험 보는 그 당일이 힘들어요? 수험 과정이 힘들죠.
시험 당일 몇 시간만 보고 나오면 되는데 그게 더 힘들다고? 말도 안 되죠.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시험 당일날 더 힘든 거야.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내는 이 최종 모의고사 문제보다 실제 시험 점수가 높아야 되는 건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만약에 반대다? 그러면 그건 그 선생이 무능한 겁니다. 노량진에서는 무능하면은 저기 퇴출당하거나 저절로 나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제 시험도 높아야 되는데 지난 제19회 시험은요, 이 격차가 역사상 가장 컸습니다. 가장 컸어요. 왜? 안 그래도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바쁘시거든요. 힘드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때요? 더 많이 공부를 못하게 됐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열심히 더 그런 분들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히려 더 지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공부를 안 하시던 분들이 많았다고. 그러니까 심지어는요, 정말 저도 이런 경우를 19년, 올해 20년 가르치고 있는데 모의고사 점수가 60인데 60인데 합격, 그것도 넉넉하게. 그러니까 뭐 한 130개 이상 합격하신 분들이 셀 수가 없습니다. 셀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제 모의고사에서 뭐 70개 또는 뭐 80개 맞으신 분이 뭐 160개, 170개, 170개 이상. 엄청나게 많다고요. 엄청나게.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번에 19회 시험 문제가 그 이전보다 좀 평이한 문제들이 많았구나. 예상할 수 있죠? 누구나 예상할 수 있어요. 그 이전의 문제들보다는 19회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이했나 보다 라는 것도 예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 문제가 더 어렵다. 당연하죠. 학원 선생들 문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근데 그거 왜 어려워야 되냐? 실제 시험 잘 보라고. 학원 선생이 낸 시험은 계속 못 보다가 실제 시험 잘 봤다? 이게 기분 제일 좋은 거죠.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평상시 모의고사는 다 합격인데 실제 시험만 불합격. 이게 수험생들한테는 제일 기분 나쁜 일이에요. 제일 기분 나쁜 일.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 19회는 제 모의고사 점수와 실제 시험 점수의 격차가 역사상 이례 없이 가장 컸어요. 보통은 이제 몇십 점 더 맞거나 뭐 열 몇 개 더 맞거나 이렇고, 극히 일부의 예외적인 분들이 실제 시험 점수가 좀 떨어지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다 고득점자들이세요. 자, 이어서 이제 최근 5년간 합격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합격률은 뭐 다 책에도 있고 얼마든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인데 최근 5년 정도는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15회 때 30% 미만이었죠. 그리고 16, 17, 18회 때는 다 30% 이상이었고요. 자, 놀라운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60% 이상 합격률이 나왔던 거는 1회하고 2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1회하고 2회는요, 지금과 시험 제도가 달랐습니다. 그때는 300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240문제는 필수 6과목, 그 다음에 60문제는 선택 2과목. 제도가 달랐어요. 알았죠? 근데 이제 3회부터 이제 필수 3과목 제도로 바뀐 거예요. 3과목 8영역. 이렇게 하고 과락은 과목별. 자, 그렇게 이제 해왔는데 그 이후에 60%가 넘은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9회 문제가 그전보다는 좀 전체적으로 쉬운 문제들이 좀 많았겠지 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전에도 뭐 40% 이상 합격률 나온 적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에도 전체적으로 좀 쉬운 문제들이 조금 더 많이 있었다. 이거는 뭐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파격적으로 많이 올라간 거에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항 정답 처리된 문제가 무려 3문제 있었고, 그 다음에 복수 정답 처리된 문제가 1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로 4문제가 답이 변경된 거죠. 제가 이제 시험 당일 그리고 바로 다음날 새벽인가요? 그때 이제 학생이 질문해주고 바로 이거는 정답이 잘못됐다. 정답이 없다. 학생들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정답이 없는 문제인데 나는 정답을 지금 찍어야 되잖아.
그 문제들 때문에 시험 볼 때 엄청나게 당황하고 긴장하고 그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입장을 또 이제 막 이해하다 보니까 막 저도 막 화가 나고, 왜 문제를 한 번만 더 검수하면 되는데 그 검수를 좀 더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실수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무려 3문제나 전항전응 정답이 된 거는요, 우리 시험 역사상 처음이에요. 저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1급 역사상은 완전 처음이고, 다른 시험에서도 한 시험에서 무려 3문제가 전항정답 되고 하나가 복수정답 돼서 4문제의 정답이 바뀌게 되는 거를 저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습니다.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제발 좀 1급 시험의 출제위원 분들께서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했으면 좋겠다. 우리 카페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죠. 대부분이 다 이제 시험 문제가 좀 평하다 보니까 합격했다는 후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왔는데, 그때 그 틈에 이제 어떤 한 분께서 117개로 떨어지셨다고 그런 글을 쓰셨어요. 열심히 뭐 선생님 따라오고 뭘 했는데 하여튼 뭐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못했고 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웠던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공부를 많이 못했다는 얘기인데, 117개로 본인은 이제 떨어졌네요, 이런 글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종 답안이 발표나고 합격 예정자 발표나잖아요. 같은 날이죠. 이때는 가답안 채점이고 그 다음에 합격 수기가 올라온 거예요. 우린 다 알죠. 왜냐면 우리는 이의 제기를 했고, 제가 또 거기서 또 옹호자 역할을 했고, 제가 수많은 또 책들과 기존 기출문제들 자료 찾아가지고 제가 올려드리고, 여러분들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권리 행사. 제가 강조했던 게 뭐죠? 하나 더 맞고 2개 더 맞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발 출제위원들이 그렇게 내서 시험장에서 시험 보는 학생들이 스트레스 받고 당황하고 시간 낭비하고 그러다가 또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막자, 이런 취지로 제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카페에다가 공유를 해드렸죠. 어쨌든 이분이 합격하신 거예요. 전항 정답 처리된 3문제 있죠? 그거 다 맞으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저는 한 40%에서 한 40% 중반대를 예상을 했었는데, 합격률이 1문제 차, 2문제 차, 3문제 차인데 많으면 4문제 차까지, 여기에 몇천 명 이상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어쨌든 뭐 합격하신 분들에게는 축하의 말씀을 이제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넉넉하게 합격하신 분들은 다 본인 가채점 점수보다 실제 점수가 다 이제 뭐 1개, 2개, 3개, 많으면 4개까지 올라가신 분들 점수가 또 올라서 또 축하드리고. 왜 합격률이 높은지 알겠죠? 여기서 또 이제 공부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걱정합니다. 와, 내년 20회는 큰일 났다. 완전 어려울 것 같아. 합격률 팍 떨어뜨리겠지. 걱정하지 마시고, 그랬죠? 제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오시고. 그래서 전체 평균 합격률도 작년까지는 35.1%였는데 이번에 많이 붙으셔가지고 이제 그동안 19년간 합격률이 이제 37%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2년부터 대학에서 사회복지사 1급 강의를 했는데, 시험이 2003년부터잖아요. 2003년이 제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이고요. 그때는 4월 27일에 봤습니다. 2002년부터 제가 그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야간 대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서울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었고요. 대학 강의를 나갈 때 야간 학생들만 하겠다라고 해서 인연이 돼서 1학기, 2학기, 겨울 계절학기 있죠? 겨울 계절학기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기출 문제가 없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건데 기출이 전혀 없잖아요. 제도 시행 전 1년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큰 서점이 있죠, 광화문에 있는 큰 서점에 가서 전공책들을 한번 쫙 봤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시중에 전공책들이 정말 별로 없었어요. 일단 10권 이상 되는 과목이 없었어요. 지금은 한번 여러분들 검색해 보세요. 검색해 보시면 와, 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조사로 등등 해서 세기도 힘들걸요. 진짜 많아졌죠. 그게 1급 시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는 많지 않았고, 수험서가 그때 2가지 있었는데 제가 수험서를 봤더니 그 수험서도 지금 어떤 근거가 없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너무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돈 주고 살 수는 없는 책이어서 제가 이제 고민 끝에 가장 그래도 그 과목별로 좀 권위 있는 교수님들의 책을 3권에서 5권 정도를 사서 수업 준비를 하고, 공무원 시험도 뭐 열심히 했었고, 공무원 생활할 때 제가 이제 사회복지학 개론 수험서도 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 사회복지학에 대해서는 좀 일찌감치 알고 있었겠죠. 사회복지학에서 중요하다는 것은 어느 시험에서든 중요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믿음이 주요했어요. 제가 1학기, 2학기를 과목을 반씩 나눠서
가르치고, 저는 대학교 4학년만 11년을 가르쳤습니다. 사회복사 1급 시험 합격시키기 위해서. 이 1회 시험 때요, 그때 합격률이 이제 67.2%였거든요. 항상 우리 자격증 시험은 1회가 제일 높은 거 아시죠? 한국 성서대학교 우리 야간 학생들은 83.3%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거를 학교 신문 1면에다가 내시더라고. 저도 신문에 몇 번 나왔는데 전체 합격률이 이런데, 우리 한국 성서대학교 학생들은 전체보다도 이제 높은 83.3%였다. 그리고 뭐 이제 어대운 교수님의 뭐 수업이 막 도움이 됐다는 학생들의 또 뭐 이런 글 있고, 저는 그것도 이제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신문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틀리지 않았구나. 사회복지학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시험에서도 중요하다. 그때 믿음을 가지고 했었죠. 그래서 2002년부터 했는데 본의 아니게 전혀 의도치 않게 제가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사 1급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한 최초의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살, 20년이 된 겁니다. 자, 우리 수험가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너무나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 불필요한 공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책을 쓰고요, 문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수업을 하고. 그래서 뭐 노량진에서 정말 유명하신 그런 과목별 선생님들을 보면 당연히 이런 것들을 다 잘하시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시험 범위와 이 공부해야 될 분량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 중에서 어떤 역할들을 잘하는 선생님들이 보다도 학생들이 신뢰하고 존경하느냐, 일단은 공부할 양을 줄여주는 것이다. 제가 아까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석을 해야 되겠죠. 분석을 해야 이거를 책에서 빼는 게 좋을지, 책에 싣는 것이 좋을지, 얘는 많이 실어야 될지 조금 실어야 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올해부터 1급 이론서 1권, 2권, 3권 이론서에 기출 체크 제가 해드렸잖아요. 근데 그 기출 체크를 9회부터 19회까지 보다 더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론서를 넘기시면서 그 내용들을 보시면, 와, 얘는 기출 체크가 되게 많이 되어 있다. 고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다. 고로 얘는 열심히 해야겠구나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판단까지 하실 수 있게끔 제가 기출 체크를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여갖고, 이게 어마어마한 게, 그러니까 날수로 그냥 24시간을 일한다고 칠 때 제가 한 달 이상을 공들였습니다. 엄청 장기간 작업했습니다. 왜? 이렇게 가시적으로 뭔가 보이면 학생들이 얘는 진짜 중요한가 봐. 기출 체크가 이렇게 많아. 얘는 기출 체크가 없어. 하나도 없어. 이거 뭐야? 왜? 안 중요하니까. 시험이 안 나왔으니까. 판단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제가 수업 때 또 강조하겠죠. 그렇게 해서 교재를 집필하고 문제를 낼 때도 쓸데없는 거 최대한 안 내야 되겠죠. 우리가 시험 볼 때는 낯선 문제도 봐야 돼. 왜? 실제 시험에 낯선 문제가 매년 나와요. 근데 그것도 경험을 시키기 위해서 저도 낯선 문제를 가끔 냅니다. 근데 어디까지 이거는 경험을 해보라는 거지, 걔가 중요해서 출제하는 건 아닌 문제. 그런 정도의 측면입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가능한 한 쉽게, 그리고 재밌게, 이런 것도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 이해시키는 거요, 뭐 쉬울 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얘를 어떻게 설명해 주면 더 잘 받아들일까? 그럼 제가 이제 실강생들의 막 분위기 보면서, 리액션 보면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다수가 막 이제 이해 끄덕끄덕 하거든. 그러면 이제 그때 이 설명 방식, 요렇게 뭐 사례를 들거나 예시를 들거나 잘한 건지 알겠죠? 효과적이구나. 그래서 그 효과가 확실하다라는 믿음이 생기면 그거를 계속 씁니다. 근데 내가 연구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뭔가 대부분이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답답하죠. 서로 답답합니다. 그럼 어때요? 설명을 바꿔봐. 자, 그럼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설명을 해. 그럼 달라. 제가 준비해 놓은 여러 가지 설명 방식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똑같은 내용도 그러한 것들을 적용하면서 학생들에게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도록. 결국엔 암기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외울까, 어떻게 강조하면 더 잘 외울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거 밥 먹고 하는 일입니다. 가능한 한 쉽고 재밌게 설명드리고 외우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더 합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극과 동기부여를 하는데, 뭐 제 성격도 좀 그런 성격이고요. 뭔가 남이 잘 되는 게 저의 기쁨이다, 이런 거.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잘 되고, 또 잘 돼서 또 카페에다가 이렇게 정성스러운 합격 수기에 감사함 전해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이러면 뭐 그게 저희한테는 가장 큰 보람이잖아요. 그랬을 때 단 한 명이라도 더 합격을 시키기 위해서, 성격과는 달라. 제가 잔소리를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는 걸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선생의 역할을 맡은 만큼은 잔소리도 하고요. 때로는 쓴소리도 합니다. 정말 가슴에 팍 남을 정도의 쓴소리도 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욕도 합니다. 물론 막 격려와 칭찬, 또 위축되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기를 살려드리기 위해서 의도적인 칭찬도 해드리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휴먼 장학금하고 다양한 선물들은 이제 우리 이벤트 20년 이벤트에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1급 강의를 시작한 지가 20년 되는 해서 제 개인적인 그런 또 의미가 남다릅니다. 한 해도 빠지지 않고 1급 강의를 학교에서 시작해서 이제 학원까지 오는 그 과정, 20년이란 과정이 글쎄 저는 되게 빨리 온 것 같거든요. 시간이 누구에게나 빠르겠지만 저는 특히 이제 그런 느낌을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뭔가 저 스스로 축하도 하고 또 그것을 또 우리 수강생들에게 평소에도 제가 선물로 드리거나 장학금 지급을 꾸준히 계속해서 해왔지만 뭔가 올해는 좀 더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그 우리 1급 온라인으로 학교 패스로 이제 수강 신청하신 분들 또 우리 학원 실강 오프라인에서 또 패키지로 수강 신청하신 분들 그 선착순으로 이제 아마 몇 명 이렇게 아마 할 거예요. 1급 수강생분들도 계시고 또 제 제자들 중에는 우리 사회복지직 보호직 공무원 제자분들도 계시거든요. 다 합쳐가지고 제가 휴먼 마스크는 일단 700박스를 제가 준비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에코백은 이제 200개를 준비를 할 거고요. 그 휴먼 보틀은 이제 500개를 준비할 거거든요. 다 이게 패키지 프로그램이잖아요. 패키지. 패키지로 그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아마 각 수업별로 선착순 뭐 100명, 뭐 선착순 200명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수강생 분들이죠. 수강생 모든 분들 아마 온라인, 오프라인 분들에게 다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그 제작을 해서 이 온라인 팀에서 제작을 할 건데요. 제작을 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 그래서 학습 플래너를 처음으로 제작하는 겁니다. 내년 시험 보실 때까지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것도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도 제공되는 어셈의 휴먼 깨알 선물. 이거 이제 제가 매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뭐 컴퓨터용 사인펜은 정말 오래됐고 이건 거의 제가 노량진 거의 초창기부터 이제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되게 사랑하는 건데 동기부여 노트라고 있어요. 아주 얇은 작은 그런 책자거든요. 거기에는 좋은 글, 저에 대한 글, 그다음 좋은 글에 대한 저의 생각, 해석 이런 게 몇 페이지가 있고요. 나머지는 비어있는 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일기를 쓰든 공부에 관한 걸 쓰든 수업 시간에 강조드린 걸 쓰든 용도는 자유입니다. 용도는 자유예요. 그 동기부여 노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잇, 삼색 볼펜 그리고 이제 L 홀더는 이제 두 가지 디자인인데 그 두 가지 디자인을 다 드립니다. 두 가지 디자인을 이거는 이제 전체 분들에게 다 패키지 수강생들이라면 무조건 드리는 겁니다. 수업의 가장 큰 특징, 뭐 노량진 선생님들 중에서도 거의 이제 이러한 장학금을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주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그래서 이제 어셈의 특징을 말할 때 휴먼 장학금이 꼭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그 2002년 대학 강의 때부터 장학금 방식에 뭔가를 줬는데 처음에 대학에서는 제가 책을 줬습니다. 책. 제가 좋아하는 책을 다량으로 사서 이제 성적이 높은 학생들한테 제가 이렇게 좀 써가지고 책을 줬었어요. 그러다가 문화 상품권 또는 뭐 도서 상품권으로 바꿔서 이제 하다가 2009년에 노량진 실강 학생들에게 물어봤거든요. 문화 상품권으로 계속 주는 게 좋냐 아니면 돈, 현금으로 주는 게 좋냐. 나는 이제 학생들이 원하는 쪽, 선생님이 줄 거지만 받는 사람들이 더 원하는 걸로 난 주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한 명의 예외 없이 100% 현금으로 결정돼서 그래서 이제 2009년부터 현금으로 드리고 있고 개근상만 문화상품권으로 드리고 있어요. 장학금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실강 학생들한테만 해당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강을 와서 현장에서 시험 보고 채점하고 저희가 다 엑셀로 점수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인강은 뭐 할래야 할 수가 없는 프로그램이고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제가 주고 싶어서. 그래서 다빈출은 80점 이상부터 95점 이상까지 10,000원부터 50,000원까지 다빈출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여기서 꼭 장학금 받으시고요. 기본 실력 쌓으시고 그러면
너무 좋죠. 아, 내가 기본기 탄탄해졌어. 장학금도 탔어. 상장도 탔어. 그리고 바로 일주일 후에 이론 수업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내용 또 공부하겠죠. 그러면서 범위가 넓어지는 것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있는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계속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론 강의는 가장 긴 수업이기 때문에 휴먼 장학금이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입니다. 2배죠. 2배 이상이 있군요. 어떤 거는 2배 이상이 되겠네요. 그래서 800문제에 대해서 하고 이것도 역시 실강 학생들만 해당이 되죠. 그 다음 핵심 요약은 다빈치 코드와 마찬가지로 이제 만 원에서 5만 원까지의 그 장학금이 주어지고 중요한 거 그러면 인강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뭔가 조금 괜히 아쉽네요.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걸 활용하고 계시냐면은 제가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채점이 되면은 점수대를 불러드립니다. 오늘 우리 실강 학생들 중에서 뭐 1등으로 잘 보신 분은 뭐 98점입니다. 뭐 2등으로 잘 보신 분은 96점입니다. 뭐 3등으로 잘 보신 분은 93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상위권 점수들을 하나하나 다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80점 이상은 다 불러드리고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70점 이상까지는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몇 등부터는 70점 미만이네요.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몇 등 이상부터는 이하분은 80점 미만이네요. 이렇게 하고 이제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면 인강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걸 확인하시고 내가 저기 있었으면 나도 장학생이네. 그만큼 내가 지금 잘 따라가고 있네. 그리고 내가 좀 아래쪽이면 내가 좀 더 따라가야 되네. 내가 지금 인강으로 하는데 뭔가 좀 부족하네. 좀 더 수업 듣고 좀 더 복습해야 되겠네. 그거 용도예요. 용도. 이 장학금은 권리적인 거 아니에요. 시혜적인 겁니다. 우리 사회복지 공부하신 분들 알죠? 이건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서 학생들한테 동기부여를 더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랫동안 하고 있는 일일 뿐이지 이거는 법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문제풀이, 핵심 기출문제, 실전 모의고사 이 문제풀이 수업 때도 제가 어떻게든 학생들을 학원에 오게 하려고 실강 학생들이 학원에 안 오는데 공부 열심히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출석을 불러요. 출석을 이제 수업 5분 전에 부릅니다. 수업 5분 전에 부르고 그렇게 해서 개근하신 분들 있죠? 개근하신 분들한테 우리가 문화상품권 1만 원짜리 2매를 드립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개근상만 목표로 하시면 안 된다. 저 개근에는 예습과 집중하는 수업 태도와 그 다음에 복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개근상만 이게 너무 작은 거에만 욕심 부리시는 분들이 항상 매년 계세요. 공부는 안 하는데 개근상 타야지. 개근상도 타시고 공부도 하시고 이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학원에 대해서 좀 연락처가 있죠. 일단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방문각 치시고요. 또는 PMG 치시고 공무원 쪽은 공무원 노량진 남부 이렇게 하면 이제 실강 쪽으로 연결되고요. 여기 이제 학원 전화번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사 1급은 방문각에서 취업 자격이라는 칸이 있고요. 거기 맨 위에 사회복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사를 클릭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의사항 있을 때는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복지화사람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19년입니다. 그래서 2002년에 그 한국 성서대학교 학생들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카페라는 게 이제 좀 생기고 있는데 요거를 좀 이용해 보시면 어떻겠냐. 저희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 그렇게 해서 2003년 7월 1일에 개설을 한 게 바로 지금의 복지화사람 카페고요. 처음에는 성서대 학생들과의 어떤 공간이었다면 이게 어떻게 점점 확대가 돼서 지금은 그냥 전국에 있는 전국 또는 외국에서도 막 글을 쓰는 경우도 있던데 전국에 있는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직 공무원, 보호직 공무원 또 일부 또 교정직 공무원까지 해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이제 카페가 됐습니다. 이 카페의 모토이기도 하고요. 저희 집의 가훈이기도 합니다. 모토이면서 또 이제 가훈인데 우리 카페 들어오면 써 있어요. 배워서 남주고 함께 나누기. 그래서 어떤 저의 가치관을 좀 제가 학생들에게 좀 전파를 좀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일단 우리 카페에는 유익한 시험 정보들 우리 조교분들이나 직원분들께서 빨리빨리 확인해서 바로바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것들이 있고, 또 정말 뭐 다른 카페와는 좀 비교하기가 힘들 만큼, 비교하기가 힘들 만큼입니다. 거의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진짜 합격 수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양보다 제가 더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자상하게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게 더 사실 더 감동스럽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그냥 가끔 가다가 뭐 한두 개씩 읽어보시면 힘이 되고, 또 그 중에서 정말 좋은 것들은 제가 또 책에다가도 일부 수록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휴먼 조언들, 그러니까 제가 쓴 글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이 촬영을 하는 오늘 새벽에 제가 카페에서 통계를 제가 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제가 쓴 현재까지 쓴 그 카페 그 글이요, 1935개더라고요. 1935개의 글을 제가 지금까지 카페에 게시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는 뭐 강의나 교재에 대해서 올린 것들도 있지만 거의 절반 정도는 제가 학생들한테 해준 이야기들이에요. 해준 이야기들. 그래서 들어오면 이제 휴먼 조언, 어셈, 스토리 게시판 그런 게 있는데, 거기 가면 다 학생들한테 해준 조언들이 또 밀집되어 있기도 해요. 그 안에.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단 댓글이 7,873개더라고요. 댓글이. 여기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내가 그래도 학생들하고 많은 소통을 해왔구나. 글로도 많이 해왔구나. 그래서 뭐 대면으로도 많이 했지만 일단 글을 통해서도 학생들과 많은 소통을 해왔구나라는 걸 이제 좀 느낄 수는 있었어요. 어쨌든 뭐 그렇고,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진 않았었거든요. 강조하진 않았는데, 아마 그 수강료도 수강료를 원래 더 올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물가가 오르니까. 근데 그 부분도 많이 좀 그 자제를 했고, 오히려 더 할인율을 조금 더 높이는 면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혜택을 많이 드리는 그런 해인데, 20년 기념이니까 내년 대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이런 또 많은 또 선물들과 함께 더 잘 따라오셔서 더 많은 분들이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 합격률이 60점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 합격률을 한번 90% 이상 찍어보자. 우리의 합격률을. 그거를 이제 목표로 해서 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목표 우리의 합격률을 90% 이상 올리자. 이렇게 잡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